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 저기 중동 쪽 소식입니다. 참, 중동 쪽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저 참 답답해요. 이거 참네. 이게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 예상대로 하면은 4월 중순쯤에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일 정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요. 주 초에는 뭔가 협상이 잘 될 것 같았어. 잘 되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주말이 되니까 갑자기 또 협상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종전 협상이 깨졌구나 했더니 역시나 주말이었던 거죠. 하참.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참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한가요? 네. 이제 비가 엄청 오네요. 비가 많이 와요? 네, 저 오늘 언제 이러고 왔어요.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온다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게 내일 추워지겠네 이러면. 자, 이럴 때 참 감기들 많이 걸리십니다. 감기 주의하시고요. 김대호 PD 목소리가 좀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아닙니다. 오늘 요즘 연중무휴로 하다 보니까 체력적 한계가. 연중무휴에 연중무휴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게. 내가 좀 해봤거든. 이거 그러니까 벌써 지금 1년 전이네. 그 윤석열 탄핵 선고가 될 때까지 계속 쭉 라이브 이어가겠다 하다가 나 겨우 그만뒀잖아. 한 달 반 하다가. 제가 그때 선배님 방송 보면서 선배님 또 쉬어? 그랬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예.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서. 네, 자 오늘 이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중동 쪽 얘기를 하면은 끝없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깨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다뤄볼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바로 이란이 제시한 새로운 종전 협상안이 공개가 되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영시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에 한번 했었던 내용을 잠깐 표로 도식화해서 AI로 가져왔는데요. 2월 28일 협상 도중, 오만 4차 중재회담 도중에 이스라엘과 미군이 같이 공습을 하면서 협상은 깨지고 전면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계속 협상한다 안 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또 이슬라마바드 가서 한다 했다 안 했다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 바로 넘겨봐 주시면. 네.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란 선박 투스카호 납포하는 게 왜 그러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중국의 고체 미사일 연료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컨테이너 수색을 한다라고까지는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고체 연료 오는 한 건 하긴 했습니다만 분위기상 그거는 이제 명분이었죠. 예, 명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가 안 나와. 앞으로도 한동안 안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개입의 간접적 개입이 확대되는 부분인가 아닌가 그래서 왜 역봉쇄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명분인데 밝혀지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게 전쟁 관한법 데드라인 60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60일 지났지 않냐.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쟁부 헤그세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휴전한 걸 왜 치냐. 지금 4월 7일걸 우리 휴전했다. 60일 안 됐어. 트럼프가 휴전을 했던 이유 갑자기 너무 다급하게 휴전을 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바로 요거 때문이었구나. 근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네.
미국이 중동에다가 무기를 의회 승인 없이 팔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이제 중동 걸프 국가들에 팔고 있는데 원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근데 승인 없이 지금 긴급 상황이다라고 해서 하는 점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죠. 근데 이거는 2시간짜리 특수 작전이다라고 우기면서 어야부야 넘어가랬던 점들, 그런 점들이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되긴 하는데 트럼프의 지금의 뭔가 행보에 있어서 크게 제약을 걸지 못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참 보면 네. 트럼프도 지 멋대로야. 60일 이내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휴전했지 않냐. 야, 참 뻔뻔스럽다. 자, 아무튼 네. 그렇다 하더라도 데드라인은 이미 넘어섰거나 데드라인에 임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모에서 있어서는 압박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저걸 지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 전쟁 비용도 처음으로 추산이 나왔거든요. 약 뭐 30조 달러 정도다. 30조 네. 달러. 네네. 그래 3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6천억 원, 아니 5천억 정도 된다는 5천조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가요? 제가 지금 산소가 안 돼가지고 3천억 달러라고 네네. 했죠. 3천억 달러. 30억 달러, 30억 달러. 30억 달러. 네네. 30억 달러면 이제 계산이 좀 나오네요. 30억 달러면은 약 5조 원 정도가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5조 원.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 보도를 보면 저기서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건 30억 달러를 얘기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뭐 복구 비용부터 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70억 달러는 헐쩍 넘어갈 거다. 그럼요. 그럼 거의 100억 달러 된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그래서 이제 분석마다 조금씩 금액의 차이가 좀 크게 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30억 달러가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비용,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기름값 뭐 이런 정도만 계산했을 때 그럴 정도 그것만 해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원 또는 상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걸 통해서 이게 도대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냐라는 질문도 쇄도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구 전력을 빨리 찾아야 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11월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대로 가면 공화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뺏길 수 있다. 뺏길 거죠.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선거가 네. 미 하원 의원의 대부분을 갈아치우는 네. 그런 선거인데 그리고 상원도 3분의 1. 3분의 1이 네. 갈아치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글쎄 상하원 모두가 공화당 우위가 깨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원래 지금까지는 거의 한 8, 9명 정도 차이로 공화당이 조금 더 상하원 둘 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간다고 하면 제약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근데 참 트럼프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그래도 끝까지 이걸 우기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보면 네.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얘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보자면 지금 새 협상안 간단하게 제가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휴전이 원래 2달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란은 한 달 안에 끝내자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자.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일 내에 끝내자 이거 다. 그리고 해상 봉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전에 통행료라든가 이런 통제권 인정해달라 이런 건 뭐 항상 있었던 이야기니까 좀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는 해상 봉쇄를 미군이 역봉쇄를 풀면 그때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이란 측도 한 발 좀 양보를 했습니다. 해상 봉쇄는 좀 뒤에 얘기하더라도 이 종전 협상을 하자. 라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세로 들어왔다. 그러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를 이제 계속 생산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장이 한계가 도달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분석되고 있다. 그 유전이라는 게 네.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지 않으면은 막힌대요.
그러면 새로운 걸 뚫어야 되는데 그 뚫는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적게라도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수출길이 막히니까 생산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고 싶겠죠. 예. 그래서 중대한 거 하나 양보를 하긴 했네요. 네. 그리고 이 시점이 참 묘한 게 그 얼마 전에 중동 사령관이 네. 새로운 군사 옵션을 보고를 했을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짧고 강력한 한 방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교적인 부분에서 압박이 이루어졌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살펴볼 게 뭐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슈였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1시간 넘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전승절 네. 이어서 5월 9일 때 우리 휴전 하는 방안에 대한 통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갑자기 푸틴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란 문제에 있어서 자꾸 핵 때문이라고 우라늄 농축을 얘기하면서 청문회에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핵 때문에 지금 협상을 못 끝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우라늄을 러시아하고 맡아줄게. 사실상 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좀 반조롱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 협상을 망치자는 거지 그렇죠. 뭐. 너네가 자꾸 우라늄 핑계 대는데 그럼 러시아가 우라늄을 맡아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전쟁이나 잘하세요. 약간 이렇게 또 반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화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가스관을 대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열받았구나. 미국이 열받았다 이거네요. 그래서 네. 러시아의 가스관,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가스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니까. 예. 참. 이게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살펴볼 게 일본은 지금 미국산 가스나 또는 러시아산 가스 구매 이쪽으로 지금 우회 방향을 틀었어요. 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예민한 대처라기보다는 다른 항로를 찾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유럽 국가들은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서 독일 이야기를 좀 다시 다룰 텐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멀리하게 하는 증세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렇죠. 네. 그 예로 들어서 가장 큰 화제였던 점이 요번에 헝가리 빅토리 오르반 총리 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는 그 16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렸어요. 전에 잠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벤스 부통령이 전쟁 중간에 직접 와서 유세장에서 기억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 통화한 거. 그래서 트럼프가 오르반을 지지해 주십시오. 나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보장을 약속해주는 그런 엄청난 멘트성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석 중에 141석을 뺏겨버리면서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럽 내에서는 트럼프, 친트럼프 성향과 반트럼프 성향의 대리전이라고 불리는 구도였거든요.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릴 만큼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EU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은 만장일치 제도에 가까운데 사실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 걸림 트럼프의 역할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유럽이 일종의 미국과는 별개로 하지만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살짝 실각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앞으로 많이 바뀌겠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난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극우 정당으로 불리우는 뭐 대한전선 정당이라던가 네. 아니면 독일 AFD 정당 그리고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면 친트럼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정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트럼프와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네. 사람이나 영국 총리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상당히 우호적이던 극우 정당들조차도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석유를 중동의 의존에 넘어서서 러시아 또는 미국으로 이제 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유럽연합이 2027년도부터는 러시아 가스를 사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현황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러시아 가스관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점들이 사실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국가들의 가스 그리고 석유의 의존도를 미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미국의 계획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멀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 결국에 다음에 누구는 뭐 거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그걸 돈벌이를 하고 있네. 좀 씁쓸한데요. 그런데 자, 예, 거기 조금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이 역봉쇄가 또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란 선박만을 납포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제 그 이란과 관련해서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기부행위라는 것도 이제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걸프 국가, 중동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 석유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제한이 너무 커지니까 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OPC 네, 석유연합을 오펙.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너네들 때문에 내가 적정 가격에 적정 양을 제한돼서 팔았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우리도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의미의 상향이 강한데요. 이 자체가 앞으로 많은 점들에 개편될 수 있다. 세계 질서에 개편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납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네. 이란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이란이 내세운 14가지 수정안. 혹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좀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렇죠. 사실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전쟁 배상금 달라. 그리고 공격 안 한다고 해달라. 뭐 거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가지고 조금 수용할 의사가 없는 부분들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저께는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이란 선박 납포 행태를 두고서 우리가 해적과 같지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야, 참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얘기잖아요. 네. 우리 해적과 같다. 이거 솔직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해적 같? 아니 우리는 해적 맞아 해적이야. 이거는 뭐 트럼프 행동을 보면 해적 같다가 아니라 해적 그 자체예요. 뭐 달리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충격적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이야기의 발언의 숨은 배경은 무엇일까를 그냥 살펴봤을 때 그동안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이제 이 미국이 손해다, 진전쟁이다 라고 많이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란도 급해지는 상황이 다가온 점이 있고 반대로 이러한 석유나 이러한 구매 방향의 의존도가 미국을 또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또 같이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트럼프 발언 네 좋아요. 그렇다 치고 자,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란 지도부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군사작전 아니면 나쁜 거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모지타바 하메네이의 이제 건강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등장하지 않으니까 메시지는 내고 있지만 그러한 점들이 한 가지가 또 보이는데 그리고 이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이란이 지금 네. 경제가 상당히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몇 달 전에 여기서도 한번 바자르 상인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시위의 형태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물가가 폭등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혁명 수비대는 외화벌이를 딴짓하고 그런 상황들을 해서 시위가 일어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존명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금의 전쟁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란이 조금 더 급해진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이 사실상 이번에 사실상 항복한 거나 다름없다란 말까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먼저 선제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게 이란으로서는 거의 항복한 거나 다름없다는 말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게 좀 오버이긴 한데 많이 오버긴 한데
아무튼 이란이 지금 다급해져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레바논은 계속해서 충돌이 이뤄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이는 지점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카타르, UAE, 쿠웨이트가 미국에서 굉장히 13조 원 규모의 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금방 협상이 안 될 것 같은 게 장기전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에 맞는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란이 장기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장기전으로 넘어가면은 트럼프가 불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란이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솔직히 좀 저도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감수하고 장기전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란으로서는 뭐 그것이 제일 좋은 선택지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능할까요?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걸로는 뭐 미사일이 3분의 2 이상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 미사일 6종이 재고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네. 제즘 미사일, 제즘 폭탄이죠.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금 10년치를 썼다 그래요. 10년 동안 생산할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략했을 때 대응책이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내부의 군부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이란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테헤란 광장에 보면은 트럼프의 이런 입이 큰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호르무즈의 모양으로 이렇게 꿰맨 사진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그래도 이 적개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부분들을 두 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나오는 이야기들은 뭔가 급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 주 정도의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네. 되면 또 조금 상황이 바뀔 수도. 네. 새 협상안이 뭐 제시가 됐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새 협상안이 따라서 제시가 되나요? 뭐 협상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내용을 서로 주장하는 것이 계속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어서 네.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 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모지타바 하메네이 지도부나 혁명수비대가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바뀐 적이 없어서 새로운 제안이라고 해도 일부 정도지 그 자체가 어떠한 큰 변화가 있기는 보기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꾸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AP통신 시카고 대학 지지율이 3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입소스라든가 이런 로이터 이런 것을 살펴보면 37%, 39% 해갖고 전부 다 30%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에서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예, 오래 버티기로 들어갔네요. 네. 고통스러울 텐데 둘 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